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약 한 달 동안의 침묵을 깨고 정부의 정책 현안과 관련된 메시지를 처음으로 SNS를 통해 내놓았습니다. 목격담 정치에 이어서 이제는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과거의 목소리를 짧게 들어보시죠.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최근까지 목격담 정치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침묵을 깨고 정부가 며칠 전 발표했던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와 관련된 정책에 직접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놓고 각 언론들이 해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이유, 이것이 바로 이제 출마의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더군요. 그런 신호탄으로 99% 보이죠. 네. 자, 첫 번째로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무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번 KC 인증 파동과 관련해서 사실은 본인은 메시지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것은 곧 본인이 앞으로 정치에 복귀하겠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늦추지 않고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보인 것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입계의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어떤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때는 완만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 바둑 격언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스텝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처음에는 뒷모습 사진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앞모습 사진이 나오고 다음에는 목격담과 동영상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본인의 글입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귀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랜만에 꺼낸 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비판하는 목소리거든요. 이건 윤 대통령과 어떤 선긋기를 명확하게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가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가장 1순위라고 꼽는 2조 심판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조 심판론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보수 결집 지지층을 위한 뭔가 이런 메시지였다면은 본인이 이제 예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이민청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메시지 내면은 상당히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걸 다시 깨달은 것 같아요. 아하. 정치 현안 말고 정책 관련된 메시지 관련해서 뭔가 크게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이제 스타트가 좋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활동에 신호탄도 쐈지만 네. 이 본인이 문제가 잘못됐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사실상 바로 철회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네. 모습으로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부담도 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용산과 약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선긋기 관련해서도 뭔가 할 말을 한다 이 이미지도 줄 수 있고 네.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 효과가 좋았던 걸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떨까요? 그 정책들, 과거에 주로 발언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직구를 금지하느냐 마느냐, 특히 해외 직구는 인터넷 사용 거래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것도 어떤 계산이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체감하는 좀 정책이라는 취지로 SNS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도 해외 직구를 종종 한다라고 하고 또 언론의 취재 내용을 따르면 피규어를 해외 직구로 구매하기도 하고 일렉트릭 기타와 관련해서도 구매한 전력이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본인에게도 좀 체감이 되는 정책과 관련해서 규제 일변도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좀 절묘한 타이밍에 또 정부 정책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확보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당에서도 좋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이 정책이 기본적으로 큰 줄기에서는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다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겠다는 그 방향성은 맞지만 당정 간의 협의도 없었고요. 또 여론의 어떤 그 추이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절차도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철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내용을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 또한 이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저런 걸 보면 지금 당권에 좀 나서는 분들, 그러니까 빅샷이라고 속칭 얘기하죠. 이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패널들도 말씀하실 때 본격적으로 이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 당권 출마 의사를 99%까지 지금 밝힌 거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요 다음 스텝은 뭘까요? 어떤 식으로 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지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튜브를 개설을 한다는 것 또는 지방순회를 하면서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마련하는 것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전 행정관님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어떤 행보가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까? 일단 뒷모습 보였고 앞모습 보였고 정치인하고 만나는 거 보였고 메시지가 나갔으니까는 그다음에 직접 나와서 말을 해야 될 텐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유튜브라든지 북콘서트 그런 거거든요. 또 이제 변호사니까 법률봉사 얘기가 나오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만 듣지 그렇죠. 사실 중도층까지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북콘서트도 무슨 책이 나와야지 북콘서트를 하는 거고 매번 북콘서트를 할 수 없는 거고 법률봉사라는 것도 이거를 정말 맡아가지고 송무까지 담당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지층을 확보를 하면서 뭔가 중도층까지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튜브라든지 법률봉사 뭐 좋은 대안이 될 수 네. 있지만 그것 플러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있잖아요. 30, 40대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집값 때문에 밀려난 수도권 거주자 아니면은 대기업 종사자들한테 직접 만나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춰가지고 국민의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학생들한테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하면은 뭐 앞으로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가 다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외연 확장을 해 나가야지 네. 유튜브하고 북콘서트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단계적으로 지지층만 또 즐겨보는 유튜브라도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좀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이나 젊은 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고요. 당 내에서도요. 역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가능성 최근 들어서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49%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출마하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저는 처음에는 10% 안 된다, 한 네. 5% 될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하루하루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다시 불러내는 제가 아까 말씀대로 국민과 당원의 요청들이 더 예. 많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49% 이제는 1%만 넘어가면 예. 출마하실 것 같아요.